아, 이거 봐. 또 다 차 있어. 야, 진짜 이 충전 대란이다, 대란. 옥상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. 오, 하나 있다, 하나 있다. 야, 오, 살았다, 씨. 뭐야? 아, 이거 고장났네. 어떡하냐, 나 지금 배터리 10kg도 안 남았는데? 요즘 아침마다 출근을 해가지고 이 충전기 자리 찾는 게 제 하루 일과의 루틴이 돼버렸습니다. 예전에는 전기차 충전기 자체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충전기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 줄을 서야 되는 상황,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제가 지금 전기차를 6년째 타고 있거든요. 근데 한 6년 전쯤, 7년 전쯤에 제가 레이 1세대 전기차를 잠깐 매입을 해서 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그때 너무 학을 떼버려가지고 전기차는 내가 죽어도 안 탄다, 이 다짐을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 아마 그 레이 전기차가 풀 충전을 하면 100km 조금 안 되게 탈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한 5km밖에 잔량이 안 남은 거예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어플 깔면은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고, 그리고 뭐 충전 중인 차가 몇 대인지, 고장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어플이 찾아주거든요.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. 그냥 네이버로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찾아서 1번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. 제가 아까 배터리 잔량이 5kg 남았다 그랬잖아요. 1번 장소로 도착하니까 2kg가 달아서 3kg가 남았더라고요. 아주 위급한 상황에 제가 충전기에 도착을 딱 하니까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. 이야, 진짜 오랜만에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래도 다행히 2번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다시 또 2번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. 이동하는 동안 그래도 배터리를 덜 달게 하려고 최대한 살살살살 조심조심 이동해서 2번 장소로 이게 도착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또 배터리가 1kg 달아가지고 현재 2kg 남은 상황이더라고요. 근데 이 배터리 충전기 타입이 안 맞는 거예요. 와, 진짜 등에 식은땀이 미치겠더라고요. 야, 그래서 이제 그냥 3번 장소로 그냥 뭐 배터리 달든 말든 그냥 빠르게 움직이자 해서 가고 있는 중에 어떻게 됐을까요? 어떻게 되긴요, 차가 서버렸죠. 동네 사거리 한복판에서. 야, 제가 그날 혼자서 차를 막 옆으로 밀고 뒤로 밀고 하다가 결국 레카를 3번을 부릅니다. 왜? 레카를 불러서 충전기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은 고장이 나 있고,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없어진 것도 있고. 와, 그래서 제가 학을 떼가지고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아니 이 정도면 나라에서 이 전기차를 팔질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면 이 충전 인프라를 좀 제대로 갖추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을 했는데, 그로부터 약 6년 후인 지금 저는 이 테슬라를 타고 있고, 지금은 충전기가 없거나 고장난 게 아니라 이 보시다시피 충전기는 있지만 줄을 서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. 이게 정말 엄청 놀라운 변화예요. 그때는 충전기가 없어져서 또는 고장나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, 그때 당시에는 풀 충전을 해봐야 100km, 200km밖에 못 탔었는데 지금은 충전 인프라도 이렇게 많아졌고 고장도 훨씬 적어졌고, 그리고 요즘에 이제 풀 충전을 하면 500km 가는 차, 1000km 가는 차도 나오고 있고, 거기다가 핸드폰 전용 어플을 깔면 주변에 충전소 있는 데를 찾아주고, 그리고 몇 대가 충전 중인지 고장난 건 없는지 이거를 핸드폰 하나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.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보이는 걸로만 단순히 봤을 때 이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, 그거 봐라 전기차 불편하다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, 이 지금 충전기가 모자라서 줄 서는 상황이요,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자, 한번 들어보세요. 원래 자고로 모든 시작은 다 미약합니다.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몇 초 못 날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, 이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들 때도 이 수천 번의 실패를 합니다. 그리고 저희 세대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. 약 한 15년 전쯤, 20년 전쯤에 다들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해보셨을 겁니다. 야, 나중에는 나르는 자동차가 나오겠지? 나중에는 걸어다니면서 화상전화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? 나중에는 이 핸드폰 시계로 통화를 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?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친구들하고 우스갯소리를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지금 그 모든 게 다 현실로 이루어졌죠. 그리고 너무나 당연해졌고, 뭐 화상전화? 이거는 그냥 매일 하고, 심지어는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할 수 있고, 3명, 4명이서 다 동시에 할 수 있고, 이 시계로 전화통화가 가능하고, 거기다가 요즘은 뭐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네 마네 뭐 하는 세상에, 지금 이 전기차가 대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내비만 그냥 찍어 놓으면은 집까지 알아서 데려다주는 그런 이 자율주행도 생기고, 뭐 로봇택시?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고, 지금 제가 말한 이 외의 것들도 많은 것들이
훨씬 더 엄청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.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가 과정이 쉽지가 않았죠. 시행착오도 많았고, 제가 6년 전에 A 전기차로 레카를 3번 부른 그날처럼요. 원래 이 모든 문화와 이 기술이 발전되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고 그런 시행착오도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가 충전기가 모자라서 줄을 서야 되는 이 상황이 단순히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이 전기차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. 불과 6년 전, 7년 전쯤에는 없었던 것 중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. 그래서 약 15년 전, 20년 전쯤에 우리가 술자리에서 미래는 이렇게 되겠지? 라고 농담 삼아 했던 얘기들처럼 앞으로 이 전기차가 현 시점으로부터 6년 후, 7년 후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, 이것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상상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 전기차와 이 핸드폰이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핸드폰을 충전할 때 우리가 케이블을 꼭 가지고 다녔잖아요. 그래서 전기 코드가 있는 곳에서만 꽂아서 충전을 했고, 그런데 지금은 이 보조 배터리가 나오잖아요. 거기다가 이 보조 배터리도 급속 보조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충전 한번 하면은 1-20분 만에 풀 충전이 다 돼버리고, 이런 것처럼 저는 이 전기차도 보조 배터리라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탁 꽂아 놓으면은 급속이 돼가지고 1-20분 만에 뭐 한 50% 이상 차버리고,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이게 핸드폰은 되고 전기차는 안 되리란 법이 없잖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충전을 해야겠네? 그러면 이 가방에서 보조 배터리를 딱 꺼내가지고 탁 꽂으면 어느 장소에서건 어느 때건 편안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제 배터리를 파는 곳이나 이 오래된 배터리를 재생시켜 주는 곳, 그런 곳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 배터리 보증 기간이 끝나면은 폐차를 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,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전기차를 앞으로 더 장려를 해주면서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, 기술들이 좀 더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지금은 배터리를 한번 가는데 뭐 1,000만 원이 드네, 2,000만 원이 드네 만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, 이 사제 배터리 파는 곳에 가면 반값에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수입차도 예를 들면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고치는 금액이랑 사설업체에서 고치는 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,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품만은 못하지만 부품을 아예 뭐 다른 걸 끼거나 불량품을 껴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상황, 배터리 재생 스토어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제가 차를 딱 끌고 가면은 고객님 배터리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? 몇 킬로짜리로 채워드릴까요? 이래서 배터리 잔량이 단 만큼 쉽게 말하면 리필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메뉴판 같은데 몇 킬로 리필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고, 저는 이런 게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. 물론 이렇게 여러 번 리필을 하다 보면은 그 배터리 자체, 그 원체 자체에 이 노후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몇 번 해도 효율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이 배터리 하나가 또 나중에 폐기하거나 이럴 때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생길 것 같아가지고, 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리필을 해주는, 잔량 자체를 리필해주는 이런 것들이 저는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거, 충전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. 지금은 충전소를 찾아가서 직접 충전기를 꽂아서 하는 방식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회사, 마트, 심지어는 뭐 도로 이런 데에 세워만 놔도, 지나만 가도 자동으로 조금씩 충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. 마치 핸드폰 무선 충전처럼요.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요즘에는 뭐 카페도 있고 차에도 달려 나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이렇게 주차칸에 차를 세워만 놔도, 아니면 도로를 지나만 가도 알아서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. 그래서 이 충전 케이블을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을 한다?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.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,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. 지금 말씀드린 앞에 것들이 다 안 생기더라도 요즘에 이 자율주행 이런 게 되게 개발이 빠르게 되잖아요. 그리고 뭐 무인 택시, 로봇 택시 이런 것도 생긴다고 하고, 그런 것처럼 이 충전을 이 차가 내가 차에다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충전기 가서 충전하고 내 앞에 다시 오고, 이런 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처럼요. 이거는 너무 갔나?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얘기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 속의 얘기들을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런 것들 외에도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상상을 다 얘기로 하라고 하면은 정말 며칠 밤을 새도 다 못할 만큼 많이 있는데, 뭐 물론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요, 상상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제가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.
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 이야기처럼 지금 중고차 시장에 생긴 변화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. 현재 중고 전기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 이 배터리 잔량에 대한 걱정과 어떤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전기차 건강검진 결과처럼 이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을 체크해주는 그 장비를 도입해서 중고차 전기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이 인증을 해드리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냥 막연히 중고전기차는 사면 안 된다, 큰일 난다 이런 것도 다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중고전기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